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는 방송 사실 이분들 없으면 만들어지지조차 못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보다 통명한 인재들만 구성돼 있습니다. IT 그리고 경영 엔지니어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스튜디오가 갑자기 가득 차니까 어떻게 괜히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조금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네, 먼저 순서대로 우리 윤지 사원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지원 인사직군으로 일하고 있는 강윤지라고 합니다. 면접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약간 지금 미팅을 하는 분위기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좀 풀어주셔도 될 것 아, 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MBC에 입사한 경영지원 재무직군 신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도에 IT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입사한 현재 정보 콘텐츠 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범석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기술국 음향제작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작년에 채용 홈페이지에서 선배님들 인터뷰를 보곤 했는데 이렇게 채용 설명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입사한 미디어 엔지니어 IT 직군 조동희입니다. 와. 네, 취준생들 분들께서는 어떻게 좀 익숙할 수도 있지만 이 분야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폭 넓은 분야잖아요. 지금 경영이시고 지원, IT시고 엔지니어잖아요. 예, 뭐 재무도 있고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내가 비교적 좀 신입사원, 막내 직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역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인사팀 내에서도 급여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일 돈을 쥐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물론 배우고 있는 중이고 거기서 배우면서 이제 채용이라던가 근태 같은 거 조금씩 백업하면서 선배님들한테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약간 실세시네요. 저는 아니고 인사부가 이제 저희가 무슨 일하고 얼마를 받는지를 이제 다 총괄하는. 아, 네, 그렇죠. 다들 사실 월급이나 휴가 같은 게 사실 본인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도 인사팀에서 사실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입사하는 채용과 그리고 마지막 퇴직까지도 사실 인사팀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약간 엄마 아빠 같은 부모님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급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재무 이런 월급 주는 거 다 이제 재무팀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정희 선배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지금? 네,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맞기도 한 게 네. 이제 인사팀에서 윤지 씨가 급여 작업을 해서 이제 저희 재무팀으로 회계 전표를 작성해서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팀에서는 이게 올바르게 작성이 되었는지 비용 집행을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역할은 저희 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가 실수인 줄 알았는데 아 어쩐지 그래 두 분이 되게 친해 보이더라고요 저번부터. 네. 그럼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윤지 씨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윤지 씨한테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왜냐면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혼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또 도움도 주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책무를 지금 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시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돈이죠. 돈. 네, 저희 팀은 이제 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네. 부가세나 원천세처럼 세무 관련된 업무를 또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법인카드 관리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정명환 아나운서님께서 맞아요. 어제 결제해 주셔가지고요. 그거를 제가 또 결제를 했거든요. 되게 빨리 해주십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의 어떤 사용 지침을 수립한다거나 뭐 대금을 납부한다거나 이런 한도 조정이라던가 발급 신청 관리도 다 저희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우리 회사의 성적표죠. 예.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돈을 썼는가 이거를 저희 팀에서 이제 매달 보고를 올리고 있고 임원분들께 그리고 뭐 기업의 재무 회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은 다 저희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의 신입사원이 오신다면 제일 좋은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한눈에 좀 볼 수 있다. 먼저 이거를 웃고 먼저 울 수 있는 부서군요. 이런 일을 하는 부서가 우리 회사에 있다니라는 눈빛으로 그러니까요. 두 분 동기죠? 예. 이렇게는 또 동기 보고 입사 계시는데. 동기여가지고 네. IT 직군이 뭐 하는지도 사실 선배님이 모르실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잘 몰라요. 또 요즘 핫합니다. 앱 개발 직군으로 입사를 하셨다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특히 저는 이제 광고 시스템을 지금 1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광고 시스템이라고 하면 방송 광고들이 이제 예약되고
그걸 이제 어떻게 배치할지 큐시트를 짜고 이제 매출 분석하고 이제 또 편성이든 송출이든 이런 부분에다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광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바로바로 확인도 할 수 있고. 네, 저희 그 MBC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은 저희 성과나 이런 게 쭈르륵 나오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관리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MBC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IT 시스템을 전부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제 IT까지 들어봤는데 아주 아까부터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좀 편하게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웃기만 있는데. 차례가 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네. 우리 수줍은 현정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음향 제작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음향 제작 파트는 스튜디오 제작 방송에서 있는 모든 소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방송국 사진들을 보면은 장비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근무하는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미디어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라디오스타 세트장에서 이루어지는 뭐 라디오스타나 뭐 쇼 음악 중심 구혈조 홈즈 등 그 스튜디오 방송에서 촬영하는 모든 제작 방송들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복면가왕을 주로 맡아서. 그럼 미디어 엔지니어 안에서 음향 파트를 맡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차고 계신 이 마이크 원래 본인이 이거 조절하고 체크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머리가 약간 살짝 닿아서 그래서 선배님들이 힘드시지 않으실지.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직업병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조동희 사원 미디어 엔지니어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속한 팀에서는 일단 콘텐츠 유통이나 전사 아카이브 그리고 얼마 전에 이루어졌던 선거 관련된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스 팀에 속해 있어서 뉴스가 이제 유튜브나 이제 다른 플랫폼에 유통될 때 이게 빠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유통이 될 때 그런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뉴스가 나가면 바로바로 이게 온라인 클립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더 빠르게 하는. 그런 걸 이제 예. 정확하고 빠르게 예. 유통하는 업무를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하죠? 그게 이제 저희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 비밀이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취준생들에게 아무래도 저희가 좀 도움을 줘야 하는데 각자 이제 준비를 할 때 내가 이 능력을 어필하면은 이 직군에 유리하겠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이거야. 난 이게 능력이 있어서 뽑혔다. 이거 잘해야 한다 우리 부서. 사실 준비를 했던 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희 일단 인사 직군에 대한 관심이랑 열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영이 되게 브로드한 영역이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사실 인사라고 하면은 뭐 인턴이라던가 학회라던가 동아리가 이제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면서 조금 준비를 하시고 관심도를 키우면은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해왔다, 난 열정이 진짜 있어라고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건 되게 공통적으로 모든 직군에선 다 필요한 스킬이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되게 전사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직군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잘 캐치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으면 되게 업무를 할 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좋게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는 이끌어낼 수 있는 거. 그런 능력이. 다음은 재무운영부는 어떨까요? 네, 저도 방금 윤지 씨 얘기에 굉장한 공감을 했는데 저는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꼽고 싶어요. 인사는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저희 재무하면은 왠지 숫자를 굉장히 잘 다뤄야 할 것 같고 그죠. 지식이 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와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다른 분들하고 소통할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요청과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움이 없는 분이 오시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부수적으로 당연히 숫자를 다루는 감각이라던가 재무 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근데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 스스로도 경영이나 회계 쪽 전공이 아니었는데도 와서 뭐 하다 보니까 그냥저냥 이렇게 잘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 김범석 사원님, IT 앱 개발 요즘 또 핫한 분야인데 이 직군 당연히 개발 잘해야겠지만 또 그러니까 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준비할 때는 사실 프론트엔드부터 약간 백엔드까지 약간 전체적인 거를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의사소통 능력이긴 한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제 어떻게 대처해줘야 되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A를 뭐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B만 해결하면은 이제 A가 해결되는 약간 이런 게 많거든요. A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막 A를 막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 의도를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음향 엔지니어는 특히 준비한 능력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미디어 엔지니어는 뭔가 직무적으로 어떤 걸 되게 잘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함께 같이 일해 나갈 사람을 뽑는 것 같은 느낌을 면접자로서 받았거든요. 질문을 하나 하자면은 시험 과정에서 뭐 음향과 관련된, 조명과 관련된, 영상과 관련된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질문 같은 건 거의 없었나요? 당연히 관심도는 있어야 이 직무가 하고 싶다는 걸 어필을 하는 그런 부분은 필요했겠지만 뭔가 정말 경력이 필요할 정도로 직무적인 지식을 막 많이 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준비해 왔는지를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얘기해 주세요.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탐구하는 능력, 끝까지 가보는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자기 주도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 혼자 끝까지 이걸 다 해봤는가, 그 경험이 좀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취준생들이 또 워낙 스펙 과열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뽐내야 할지가 되게 우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동희 씨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집요하게 팠다. 그럼 정말 그것만 가지고 정말 취준 무기로서 막 부딪혔나요? 이게 또 IT 직군 취업의 또 다른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따로 준비하면서도 깊게 한번 경험해보고. 특히 방송국이나 언론사 입사하는 사람들 스터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스터디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본인의 성공적인 스터디 철칙이나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철칙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스터디는 정말로 모여서 그 면접 준비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사적인 얘기 전혀 하지 않고. 날 좋은데 우리 힘든데 맥주 한 잔. 그런 애 있으면 약간 네. 다른 데 가줄래? 주방. 약간 거절을 웃으면서 잘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연습을 하셨구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목표에만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한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지 사원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최종 탈락 같은 걸 한 날은 손에 뭐가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날은 깨끗하게 접고 놀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냥 원래대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냥 관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쿨한 윤지 씨가 이제 입사를 했을 때 경영 지원 업무를 막 했잖아요. 나에게 경영이란 이런 것이다. 방송국에서 경영 지원 업무라는 거는 제 생각에 톱니바퀴 같습니다. 왜냐하면 톱니바퀴 같은 게 사실 돌아가고 있을 때는 딱히 그 존재감이 없다가 그게 멈췄을 때 티가 나거든요. 조명을 받지는 않지만 항상 뒤에서 뭔가 조용히 굴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톱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현정에게 음향이란 무엇일까요? 음향이요? 약간 미지의 세계? 이런 것 같은데요. 정말 알면 알수록 배울 게 많고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정말 달라서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공부해 나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음향은 아직 미지의 세계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조동희 사원에게 미디어 엔지니어란? 제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MBC의 많은 동료들, 선배들이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후배를 끌어주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해보면 저희는 정말 얘기한 대로 정말 열려있는 채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도 그렇고 직군들도 보면요. 다들 뭐 이런 게 있어야 해, 저런 게 있어야 해 소문들이 무성해서 지레 겁먹고 채용을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희 MBC는 정말 직무에 대한 진심만 있으면 와서 충분히 배워나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채용에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MBC에서 만나요. 제발.